자, 이제 이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하가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는 중당시대 인물입니다. 보면 만당이 보통 언제부터입니까? 850년 전후 되어야지 이제 만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면 중당시대 인물이고 이 사람이 지금 790년에서 816년까지 살았으니까 음, 한국 나이로 27세. 정말 오래 못 살았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흔히 뭐 미인방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는 또 요절하기 마련이고 그것과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하인데요. 대부분의 또 천재들이 비운의 삶을 살다 가고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런 그 비운의 천재의 패턴을 따랐습니다. 지금 보면 한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은 벼슬도 높은 벼슬을 했고 고문운동으로 당대 고문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개혁적인 성향의 관료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이하를 보니까 문제가 하도 뛰어나가지고 스폰서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하는 과거에 음,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평생을 낮은 벼슬을 전전하다가 어, 만으로 26세 전후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그 중국 고전 문학사 교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성당의 낭만주의의 성과에 한유와 맹교의 수법을 가미해가지고 시를 발전시킨 개성적인 작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유가 이제 자기 수법이 조금 나오니까 이제 괜찮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맹교도 그렇고 한유도 그렇고 어떤 개성적인 다른 사람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 위에다가 이하는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시는 도저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읽어야지 이해가 될 정도이고 계속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로 어려운 시를 계속 썼습니다. 이 사람 한한섬 창곡 출생이고요. 몰락한 황실의 후예로서 일생을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요절을 맡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유의 추천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도전하는데 이런 대학자의 추천이 있으면은 웬만큼 하면은 진사과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하의 아버지의 이름 중에 첫 번째 글자가 진짜였습니다. 나갈 진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사과 할 때, 진사시 할 때 그 진짜, 이 진짜하고 사실상 통용되는 같은 자라고 해서 피휘라고 하죠. 예, 보통은 황제의 어떤 이름을 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다른 글자인데, 이게 같다고 누가 우겨가지고, 사람들이 우겨서, 결국은, 예, 과거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유 같은 경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사자인 이하 같은 경우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시험조차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때 벌써 한번 인생의 큰 좌절을 맞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근데 다행히 이제 한유 이하 여러 사람들이 이하의 한유 이하 할 때 그 이하는 이제 한유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그 이하이고요. 어쨌든 그 이 이하의 문제를 아껴가지고 낮은 벼슬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낮은 벼슬 하면은 먹고 살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버티려고 하다가 위에 진급은 잘 안 되고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유랑을 하다가 고향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하이 씨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고전문학사의 작자가 평가를 하는데 귀신 같은 재주라고 부를 정도로 시적 재능이 실제로 탁월했는데 재밌는 것은 시에 귀신의 등장 자체가 제법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시적 재능 자체가 탁월했는데 어떤 그 귀신에 대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예민했던 사람이다. 귀신 나올 정도로 신비로운 분위기에 음산한 바람이 부는 듯한 이런 분위기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마더니즘 계열, 상징주의 계열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 현대의 시풍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시정의 특징을 보면은 격하고도 처량하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27세에 죽었잖아요. 아직 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분방한 그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겠고 20대, 10대, 20대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차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의 분위기상 격한 느낌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음에 바로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높은 기계가 바로 꺾였기 때문에 그 노래의 정조 자체가 처량하고 슬픔이 지배적인 거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재를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등장하듯이 귀신 나오는 거, 죽음에 관련된 거, 이런 특출한 일을 특별히 많이 다루어서 다른 어떤 시인들하고도 차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시적 분위기 자체가 음산하고 그죠? 예, 그리고 신비롭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한유하고 명교의 어떤 시풍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탁을 한다고 하거든요. 시어를 조탁을 한다. 시어를 깎고 다듬고 무엇을 위해서 풍부한 함축적인 어떤 시어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어떤 시어의 그 경계 자체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창조적이고 예,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경계를 느끼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쓴 그런 시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이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은도 하고 이하 이상은 해서 중당 만당 중당의 만렵의 시인 중에 이하 그리고 만당을 대표하는 이상은 해서 당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하 시를 읽고요. 그리고 이상은 시도 좀 읽고 아마 다음 주가 12주인데요. 13주 초까지는 아마 이제 이상은 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 여러분 퀴즈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덟 번째 퀴즈를 해가지고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